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5년 7월 8일자 분석 보고서인데요. 이게 던지는 질문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미국 증시 지금 버블로 가고 있나 하는 거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자,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들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고서가 이제 가장 먼저 짚는 게 시장 주도 세력의 변화예요. 작년 4월까지만 해도 기관이 시장을 이끌었는데 올해 5월부터는 확연히 개인이 주도하는 모습이라고요. 심지어 기관이 팔아도 주가가 오른다는데 이게 그냥 뭐 참여자만 바뀐 거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4분기 동안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이 무려 1조 500억 달러에 달했고요. 미국 증시에서 개인들이 차지하는 지분율도 42%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닷컴 버블 이후로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시장의 작동 방식이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신호로 봐야겠죠. 시장의 성격 자체가 변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보고서는 기업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탈보다는 내러티브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던데요. 펀더멘탈이라면 보통 기업 이익이나 매출, 자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수 전체 움직임보다는 특정 테마나 스토리를 가진 개별 종목에 좀 더 집중하는 소위 종목장 성격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 결정에 있어서 기업의 실제 재무 상태나 실적보다는 얼마나 매력적인 성장 이야기, 즉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전적인 버블 이론으로 보는 그 하이먼 민스키 모형에서도 대중 투자자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그 열광 단계를 투기적 버블 형성의 중요한 과정으로 보거든요. 그렇군요. 마치 1929년 대공황 직전이나 2000년 닷컴 버블 때처럼요. 보고서에서 또 신용 매수, 우리가 흔히 B2라고 하죠. 이 데이터를 되게 중요한 지표로 삼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과거 버블 정점 때랑 비교해서 현재 상황을 좀 진단하고 있죠. 네, 그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큰 버블이 터지기 전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바로 신용매수 잔고가 2년 내 저점 대비 100% 이상 급증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그런 투기 열기가 거의 극에 달했다는 신호죠. 그런데 현재는 2년 저점 대비 한 44%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버블 정점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는 점, 이게 현재를 완전한 버블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예요. 그렇군요. 아직 절대적인 수준은 과거 정점만 못하다. 하지만 보고서는 뭔가 좀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 44% 증가가 다는 아닌 거죠. 뭔가 다른 게 있나요? 맞습니다. 그 절대 수준보다는 증가 속도를 좀 봐야 하는데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신용 매수가 전월 대비 8%나 급증했어요. 근데 이 8% 증가가 2000년 이후 월간 증가율로 따지면 상위 2% 안에 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가파른 상승세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레벨은 아직 낮을지 몰라도 이 증가하는 기세, 모멘텀이 심상치 않다는 거죠. 어쩌면 버블 형성의 초기 단계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증가 속도가 문제군요. 굉장히 빠르네요. 또 보고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높은 주가 수준이나 금리 인상 같은 악재에도 별로 개의치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었죠. S&P 500의 12개월 선행 PER, 그러니까 미래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22.5배나 되는데도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것도 과거 강세장 막바지에 나타났던 현상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한번 투자 열기가 확 붙으면 주가가 너무 비싸다거나 중앙은행에 긴축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담 요인에도 매수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특히 좀 중소형 성장주나 심지어 적자를 내고 있는 기술주 같이 투기적 성격이 좀 강한 종목들이 각광을 받곤 했는데 최근에 이런 유형의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금리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PER이 22.5배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1999년 닷컴 버블 직전이나 2020년 유동성 장세 때와 비슷한 그런 개인 주도 장세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빠르게 늘고 있는 신용 매수 추세, 또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분석이 지금 당장 버블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과거 버블이 형성되던 시기의 초기 조건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갖춰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목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나 신용 매수 규모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신한투자증권 보고서 분석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주도권이 기관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에 다소 좀 투기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었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닷컴 버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고 특히 최근 신용 매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 그리고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주가 밸류에이션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신용 매수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아직 과거 버블 정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고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보고서의 분석처럼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가 과거로부터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지 주식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시장 전체의 방향성 사이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정말 과거의 잣대만으로 미래 시장을 예측할 수 있을지 이 질문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앞으로 시장을 보시는데 더 깊은 시각을 갖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